여러분은 화장실에 어떤 물건들을 두고 계신가요? 혹시 무심코 쌓아둔 물건들 때문에 내 돈복과 건강운이 줄줄 새고 있다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자들은 남들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들 하지요. 그 비밀은 거창한 곳이 아닌 바로 우리 집 화장실에 숨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화장실에 이것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돈복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올 수도, 반대로 있는 복까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공간이 아니라 풍수적으로 우리 집에 재물과 건강이라는 물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음악 제목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그 음재는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화장실은 더 이상 그냥 화장실이 아니라 집안으로 기운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기운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통장은 늘 텅 비어 있고 돈을 벌기 위해 후에 밤낮으로 했었는데 이상하게 돈 나갈 일만 자꾸 생기는 경험은 말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또 어떤 날은 집에만 들어오면 몸이 축 처지고 이유 없이 피곤하며 가족들 사이에 괜한 말다툼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문제들을 그저 운이 없어서 혹은 내가 더 노력해야지라고 생각하며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뜻밖의 장소, 바로 매일 사용하는 우리 집 화장실에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우리 집에서 물이 가장 많이 흐르고 또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과 생명의 기운을 상징하는데요. 이 소중한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진 곳이 바로 화장실인 셈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이 하나의 커다란 그릇이라면 화장실은 그릇에 바닥에 나 있는 작은 구멍과도 같습니다. 이 구멍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운과 재물을 부어 넣어도 고스란히 하수구를 통해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특히 화장실은 본질적으로 습하고 어두운, 즉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한 공간입니다. 이런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정체되면 집안 전체의 활기찬 양의 기운을 끌어내리고 재물은 물론 건강까지 막아버리는 주범이 됩니다. 여러분의 화장실은 지금 어떤가요? 변기 뚜껑은 늘 열려있고 거울에는 물때가 가득하며 구석에는 쓰지 않는 샴푸통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매일 돈복과 건강운을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법은 바로 이 새는 구멍을 단단히 맑고 음의 기운으로 가득 찬 공간을 황금을 낳는 그 위로 바꾸는 아주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물을 아주 신성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마을의 운명을 좌우하는 우물을 정성껏 관리했고 집을 지을 때도 물길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콧방귀목을 가다듬으면 생명을 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잘못 따르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아파트에서 이 물길의 핵심이 되는 공간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화장실을 척관이라 부르며 집안에 가장 후미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화장실이 가진 강력한 음의 기운과 빠져나가는 기운 때문이었죠. 이곳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기운이 집안에 좋은 기운, 특히 목을 가다듬은 재물과 건강의 기운을 오염시키고 빼앗아 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서 항상 물이 아래로 밖으로 흐릅니다. 세면대에서, 샤워기에서, 그리고 변기에서 물은 끊임없이 집 밖으로 빠져나가지요. 이 물의 흐름에 우리 집의 재물운이 함께 실려나간다고 상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화장실 관리를 재물운 관리의 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고여 썩으면 악취가 나고 병균이 생기듯 화장실에 기운이 정체되고 탁해지면 집안 전체에 금전 흐름이 막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화장실이 깨끗하고 물의 흐름이 원활하며 그
공간의 기운이 맑게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맑은 샘물이 솟아나 주변 땅을 비옥하게 만들듯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퍼져나가고 샘물이 원활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장실에 빠져나가는 기운을 막고 차가운 음의 기운을 따뜻한 양의 기운으로 바꾸더니 새는 구멍을 돈이 들어오는 입구로 만드는 놀라운 비법 말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이자 현대의 부자들의 자신도 모르게 실천하고 있는 삶의 습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줄줄 새는 우리 집 화장실을 돈 터지는 황금 창고로 만드는 첫 번째 비법은 무엇일까요? 믿기지 않을 만큼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변기 뚜껑을 항상 닫아두는 것입니다. 이게 겨우 그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변기는 우리 집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입니다. 물을 내릴 때 생기는 강력한 하강 기류는 단순히 오물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안의 기운, 나아가 집안의 재물과 건강까지 함께 끌고 내려갑니다. 옛날에 한 부자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상하게 재산이 모이지 않고 자꾸 흩어지는 것이 고민이었죠. 어느 날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자 노인은 상인의 집을 둘러보더니 부엌에 있는 큰 항아리를 가며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에 미가 있어 한 방울씩 있으니 아무리 큰 강물을 부어도 항아리가 채워질 리 만무하지. 상인은 집에 돌아와 항아리를 살펴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금이 간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인을 찾아가 묻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안에 재물을 담는 항아리는 부엌만 있는 것이 아니요 벽의 화장실, 변기가 바로 그 새는 항아리요. 뚜껑을 열어두는 것은 재물이 들어오는 쪽쪽 밖으로 내다버리는 것과 같은 시라고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상인은 그날부터 무조건 변기 뚜껑을 닫는 습관을 들였고 신기하게도 그 후부터 재산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변기 뚜껑을 열어두는 것은 마치 금고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 돈 다 가져가세요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잠을 자는 밤 시간 동안에는 집안의 기운이 고요하게 가라앉으며 재충전되는데 이때 변기 뚜껑이 열려 있으면은 밤새도록 좋은 기운이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용변을 본 후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변기 뚜껑을 닫는 겁니다. 이것은 위생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풍수적으로는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음막을 치는 행위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밑빠진 독을 단단하게 막아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변기 뚜껑을 닫아 더 이상 돈복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았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동안 화장실에 쌓아 있던 묵은 기운과 탁한 기운을 깨끗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해줄 놀라운 보물이 바로 천일염, 즉 굵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소금, 특히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말려 만든 천일염은 태양의 강력한 양의 기운과 바다의 정화 능력을 응축한 결정체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장을 보러 집에 다녀왔을 때 소금을 뿌려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냈던 것이죠. 화장실은 물 때문에 항상 축하고 습해서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뭉치는 장소입니다. 이 차갑고 무거운 기운을 몰아내고 공간에 에너지를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 천일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하얀 보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예쁜 그릇을 하나 준비하세요. 플라스틱보다는 흙의 기운을 담은 도자기 그릇이나 맑은 기운을 가진 유리 그릇이 좋습니다. 그 그릇에 천일염을 반쯤 채워 주세요. 너무 가득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릇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은 이 화장실, 구석에 놓이 좋은 자그마한 종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소금 그릇을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곳, 즉 화장실의 가장 훈미진 구석이나 변기 옆처럼 어둡고 축한 곳에 두는 것입니다. 그곳에 놓인 소금은 마치 스펀지처럼 주변의 나쁜 기운과 습기를 빨아들여 공간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소금은 영원히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기운을 가득 먹으면 소금은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것이 좋고 특히
새 기운이 시작되는 입춘이나 양기가 가장 왕성한 단어 같은 절기에 맞춰 교체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더해지기 때문이죠. 사용한 소금은 어떻게 하냐고요? 나쁜 기운을 잔뜩 흡수했으니 절대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흘려 보내거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화장실 바닥 청소를 할 때 뿌려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작은 도자기 그릇에 천일염을 담아 화장실 구석에 놓아보세요. 그 작은 소금 단지 하나가 화장실의 공기를 바꾸고 여러분 집안의 기운을 맑게 정화시켜 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소금을 화장실에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 교체하셨는지 한번 확인해요. 보세요. 자, 이제 셀은 구멍을 막고 묵은 기운을 정화했으니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활기찬 생명력, 즉 강력한 양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해줄 최고의 풍수소품이 바로 살아 있는 식물과 밝고 따뜻한 조명입니다. 식물은 단순히 공간을 예쁘게 꾸미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식물은 스스로 살아 숨쉬며 성장하는 생명체로서 그 자체가 강력한 양의 기운을 뿜어내는 작은 발전소와도 같습니다. 특히 음의 기운이 가득한 화장실에 생기 넘치는 식물을 두면 식물의 푸른 생명력이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공간을 가득 채워줍니다. 또한 식물은 습기를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실질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화장실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라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아무거나 두면 안 됩니다. 화장실은 햇빛이 부족하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화장실 식물은 바로 스파티필름과 산세비에리아입니다. 스파티필름은 우아한 흰색 꽃을 피우고 공기 중에 나쁜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산세비에리아는 뱀식물이라고도 불리는데 관리하기가 매우 쉽고 특히 밤에 산소를 배출하여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화장실에 두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 작은 화분 하나가 화장실을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고 그 생명력이 여러분 가정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양의 기운 공급은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의 화장실 조명은 어떤가요? 혹시 어둡고 침침한 백색 형광등 아래에서 씻고 계시진 않나요? 어둡고 차가운 조명은 화장실의 음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재물음과 좋은 기운은 밝고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화장실 조명은 최대한 밝고 색상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전구색 조명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호텔 화장실처럼 밝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죠. 밝고 따뜻한 조명은 공간에 음습한 기운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양의 에너지를 채워넣어 화장실을 머무르고 싶은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만약 조명 교체가 어렵다면 자꾸 예쁜 간접 조명이나 향초를 가끔 켜두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화장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석에는 푸른 산세 비에리아 화분이 놓여있고 천장에서는 따뜻한 빛이 은은하게 쏟아집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그 기분 좋은 에너지가 바로 돈복을 부르는 에너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장실의 재물운을 지키고 키우는 세 가지 핵심 비법, 즉 변기 뚜껑, 천일염, 녹식물과 조명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혜를 종합하여 오늘 당장 여러분이 화장실을 돈 터지는 명당으로 만들기 위한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먼저 화장실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꺼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샴푸, 다 쓴 치약 언제 샀는지 기억 또한 나는 목욕 용품들 과감하게 모두 버리세요. 풍수에서 정체는 곧 기운의 막힘을 의미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있는 것만으로도 나쁜 기운이 정체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 화장실 전체를 아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특히 물때가 끼기 쉬운 거울과 수전,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하일 줄눈과 구석구석을 꼼꼼히 닦아 주세요. 거울은 우리의 기운을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거울이 더럽고 부유하면 나의 운세 또한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맑고 깨끗한 거울은 좋은 기운을 배가시켜 화장실 전체로 퍼뜨려
줍니다. 청소가 끝났다면 이제 물건을 제자리에 정리할 차례입니다. 사용하는 칫솔, 치약, 비누 등은 물기가 잘 마를 수 있도록 정리하고 나머지 물건들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수납장 안에 깔끔하게 넣어주세요. 어수선하게 늘어져 있는 물건들은 기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최대한 깔끔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앞서 배운 비법들을 적용할 시간입니다. 첫째, 아마도 변기 뚜껑은 무조건 닫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이 규칙을 공유하고 습관으로 만드세요. 돈 나가는 문닫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둘째, 예쁜 도자기 그릇에 천염을 담아 화장실 구석이나 변기 뒤편에 놓습니다. 3달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셋째, 그늘에서 잘 자라는 작은 관엽식물 화분 하나를 세면대 옆이나 창가에 놓아보세요. 공간의 생기가 돌고 공기가 쾌적해지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넷째, 화장실 조명이 어둡다면 밝고 따뜻한 전구색으로 교체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화장실의 분위기가 180도 바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화장실을 청소하고 꾸미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재물이 새는 구멍을 막고 복이 들어오는 길을 깨끗하게 닦고 좋은 기운이 머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장실이라는 아주 평범한 공간에 숨겨진 놀라운 풍수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는 작은 습관, 소금 단지를 놓아주는 작은 정성, 작은 화분 하나와 따뜻한 조명으로 공간의 생기를 불어넣는 작은 변화의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우리 집의 에너지 흐름을 바꾸고 막혀있던 재물의 물을 터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풍수는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공간과 기운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와 조화롭게 만드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집안의 공기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상하게 돈 나갈 일이 줄어들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내 손으로 나의 공간을 가꾸고 나의 운을 개척해 나간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당장 삶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주저앉지 마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희망과 풍요를 가져다 줄 나비의 날개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1000원 지폐 이곳에 꼭 두세요. 빚 청산하고 재물은 쏟아집니다. 혹시 지갑 속에 1영원짜리 지폐 한 장점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은 아마 1영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며 무심코 구겨놓거나 돈으로 받자마자 써버리곤 하지요.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잠자고 있는 그 1영원짜리 한 장이 사실은 여러분 집안의 모든 돈을 깨우는 작은 명당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 영원짜리 지폐 한 장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엄청난 풍수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돈이 자꾸 새어나가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통장에 텅 비어 있는 것 같아 속상하셨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그 막혀 있던 재물의 내물을 시원하게 트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단돈일, 영혼으로 집안에 돈벼락을 부르는 비법, 지금부터 제가 쉽고 재밌게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알려 드릴 테니 귀를 좀 세우고 따라와 주세요. 25분 뒤은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부자를 만드는 풍수 전문가가 돼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주 눈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음악,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의 금전은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돈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은 늘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돈복이 없나 바라며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안에 돈이 머무를 수 있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큰 강의 물이 가득해도 그 물을 우리 집으로 끌어올 물길이 막혀 있거나 물을 가둬둘 저수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는 바짝바짝 마르고 아무것도 자라나지 못하겠죠. 재물은 똑같습니다. 사회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강에서 물을 퍼오는 흙과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무르고 또 다른 돈을 낳는 저수지 같은 공간, 즉 좋은 기운의 터가 없다면 돈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현대적인 주거 공간은 대부분 평평하고 네모 반듯하게 지어집니다. 흐르게 기운을 느끼기 어렵고 자연의 생생한 흐름이 차단되기 쉽죠.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재물운의 감금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집안에 산처럼 든든하게 기운을 모아주고 강물처럼 재물이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 자연의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느껴지고 항상 돈에 쫓겨 마음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아주 작지만 강력한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바로 1영원짜리 지폐입니다. 1영원짜리 지폐가 어떻게 그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 비밀은 바로 지폐 뒷면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1영원짜리를 꺼내서 뒷면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아주 멋진 옛 그림 한 폭이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의 이름은 바로 개상정거도입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이신 최계 이황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던 도산서원의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풍수에서 이 그림이 왜 보물과도 같냐면 바로 이곳에 산과 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뒤로는 든든한 산이 수온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고 앞으로는 맑은 불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의 이치에서 말하는 최고의 명당 괴산임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산은 예로부터 변치 않는 굳건함과 안정을 상징하며 좋은 기운을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든든한 부모님이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생명력과 재물을 상징합니다. 물이 흘러야 모든 것이 살아나고 풍요로워지듯 재물도 물처럼 흘러 들어와야 집안이 번성하게 됩니다. 저기 개상정거도 그림한 장에는 집안의 재물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산의 힘과 돈이 마르지 않게 하는 물의 힘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그림의 배경인 도산서원은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학문과 지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기운은 단순한 재물을 넘어 그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지혜의 힘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1영원짜리 지폐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우리 집을 최고의 명당으로 만들어주는 움직이는 산소이자 축소된 명당인 셈입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담긴 어마어마한 기운 이제부터 제대로 활용해 볼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집을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공간으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쉬우니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1영원짜리 재물 씨앗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빳빳하고 깨끗한 1영원짜리 지폐 2장을 준비해 주세요. 왜 하필 2장일까요? 풍수에서는 짝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외롭고 불안정하지만 둘이 되면 서로 기운을 주고받으며 균형과 안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듯이 2장의 지폐가 서로 짝이 되어 우리 집의 재물을 안정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죠. 이때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헌돈이나 구겨진 돈은 절대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소식을 전하러 온 전령이 지치고 병든 모습이라면 그 소식이 제대로 전달될까요? 마찬가지로 굽겨지고 손때 묻은 지폐는 이미 그 기운이 흩어지고 약해진 상태입니다. 재물이라는 귀한 손님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힘있는 새 지폐의 맑은 기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2장의 지폐를 이제 봉투에 넣을 차례입니다. 붉은색 봉투나 전통한 이로 만든 봉투면 음악 가장 좋습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행운과 복을 불러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색깔입니다. 재물운에 혹시라도 끼어들지 모를 나쁜 기운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한지 봉투도 아주 좋습니다. 한지는 살아 숨쉬는 종이라고 하지요.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머금고 있어서 지표에 담긴 산과 물의 기운이 더욱 활발하게 살아나도록 돕습니다. 어떤 봉투를 선택하시든 괜찮은 이 마음에 드는 것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지폐를 봉투에 넣을 때 반드시 뒷면의 계상 증거도 그림이 위쪽을 향하도록, 그리고 그림의 산이 봉투 입구 쪽을 향하도록 반듯하게 넣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재물을 수신하는 안테나를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과 물의 좋은 기운이 막힘없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얼른 것이죠. 절대 꾸이거나 뒤집어 넣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만의 강력한 재물 씨앗 봉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든 강력한 재물 씨앗 봉투를 집안에 재물을 관장하는 핵심 공간, 바로 부엌에 둘 차례입니다. 부엌을 단순히 밥하는 곳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풍수에서 부엌은 집안의 모든 재물과 건강이 시작되는 황금 창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이곳에서 만들어지듯 집안의 돈복 역시 부엌의 기운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특히 부엌은 뜨거운 물의 기운과 차가운 물의 기운이 항상 공존하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 두 가지 강력한 에너지가 만나면 엄청난 변화와 활력이 생겨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서로 충돌하여 집안의 기운을 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만든 1영원짜리 봉투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봉투 속 계상 고도의 굳건한 산의 기운이 불과 물의 충돌을 안정적으로 막아주고 잔잔히 흐르는 물의 기운이 이 강력한 에너지를 오직 채물을 불리는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치 성능 좋은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내듯 부엌이 집안의 재물 발전소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중한 재물 씨앗을 부엌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자리는 바로 쌀이나 식료품을 보관하는 수납장 안쪽입니다. 쌀과 음식은 예로부터 풍요와 재물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이 풍요로운 기운 옆에 재물 씨앗을 함께 두면 그 기운이 서로 공명하며 몇 배로 증폭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쌀통 밑에 살짝 깔아두거나 수납장 구석에 아무도 모르게 놔두세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물은 조용하고 안정된 곳에서 몰래 자라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만약 우리 집 부엌의 방향을 안다면 더욱 좋습니다. 부엌의 동쪽이나 남쪽에 이 봉투를 놓아 보세요.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운이, 남쪽은 활발히 타오르는 번영의 기운이 강한 방향이라 재물운을 키우는데 최고의 자리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부엌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 작은 실천 하나로 우리 집 황금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부엌이 집안의 재물을 만들어내는 발전소라면 그 실은 그 재물을 가족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집안 전체의 번영을 이끄는 사령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재물, 씨앗, 봉투를 그 실에 두 가족 전체의 돈복을 끌어올리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실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이야기하는 집안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모이고 흩어지는 중심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실의 기운이 좋으면 가족 관계가 화목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며 자연스럽게 재물도 따라붙게 됩니다. 이곳에 산과 물의 기운이 담긴 1영원짜리 봉투를 두면 그 안정되고 풍요로운 기운이 그 실 전체로 퍼져나가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는 남편에게는 좋은 계약이 성사될 기회를, 자녀에게는 학업에 집중하여 미래에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지혜를, 그리고 살림하는 아내에게는 현명한 재테크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은밀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좋은 기운일수록 요란하게 드러내기보다 깊숙한 곳에 안정적으로 보관하여 그 힘을 응축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아무나 볼 수 없는 금고에 보관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책장 안쪽이나 서랍 깊숙한 곳 혹은 장식장 뒤편과 같이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입니다. 책장은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천원지폐, 속상고도의 이황 선생의 기운과 잘 맞고 서랍이나 장식장 내부는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머물기에 아주 좋습니다. 혹시 거실에 가족 사진 액자가 있다면 그 뒤에 살짝 붙여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의 화목한 기운과 재물의 기운이 함께 어우러져 엄청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방향을 따질 수 있다면 거실의 동쪽이나 동남쪽을 선택하세요. 동쪽은 새로운 기회를, 특히 동남쪽은 풍수에서 최고의 재물 방향으로 꼽히는 곳이라. 방향에 봉투를 두면 외부로부터 돈이 들어올 기회가 훨씬 많아집니다. 자, 지금까지 2일 영원 지폐를 활용해 부엌과 거실의 재물은 씨앗을 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간단하지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밭이 엉망이라면 싹이 털 수 없겠지요. 집안을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풍수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물, 씨앗을 놓아둔 부엌 수납장에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거나 서랍장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원지폐가 아무리 좋은 기운을 뿜어내려고 해도 그 어지럽고 탁한 기운에 막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 깨끗하고 맑은 물과 같아서 길이 막히고 더러우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재물 봉투를 놓아둔 장소 주변은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집 재물원의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쓰지 않는 물건이나 깨진 화분, 쉬던 식물 같은 것이 있다면 즉시 치워주세요. 이런 것들은 모두 좋은 기운을 갉아먹는 기운 도둑들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 주세요. 신선하고 좋은 공기가 집안에 가득 들어와야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재물은 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마치 막혔던 혈관이 뚫리면서 온몸에 피가 도는 것처럼 집안의 기운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돈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원룸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좁을수록 정리정돈은 더욱 중요합니다. 부엌과 거실의 역할을 하는 공간 중 가장 깨끗하고 안정적인 곳을 택해 재물 봉투를 보관하시고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 주세요. 집안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삶에 공간에 좋은 기운이 머물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신성한 과정임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단돈 1영원짜리 지폐 한 장에 숨겨진 놀라운 풍수 비밀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천원 뒷면의 개상, 정거도에 담긴 산의 굳건한 안정감과 물의 끊임없는 풍요로움, 이 강력한 기운을 우리 집에 불러들이는 방법을 배웠죠. 새 지폐 2장을 정성껏 봉투에 담아 재물이 심장인 부엌과 가족 번영의 중심인 것이래 숨겨두는 것, 그리고 그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 방법이 하루아침에 여러분을 백만 장자로 만들어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닐 겁니다. 풍수는 운을 좋게 만드는 보조적인 방법일 뿐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가짐과 꾸준한 노력입니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될 거예요. 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우리가 심어놓으니 재물씨앗은 비로소 싹을 키우고 무럭무럭 자라나 거대한 풍요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아주고 좋은 기운이 여러분을 돕도록 끌어당기는 음악 강력한 앵커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비법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씩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큰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집안의 공기부터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답답했던 돈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기운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좋은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크게 나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꿈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제가 온 마음을 다해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 그리고 풍요가 가득하기를